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2회 기출문제풀이 해볼 건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항식 문제인데요. A 다항식이 어떤 식인지 이렇게 알려줬고요. B가 어떤 식인지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A 더하기 B. 자, 2A라는 게 뭐였죠? B랑 A랑 곱해져 있는 게 2A였고요. 여기에 B가 이렇게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나중에 동요항 정리, 끼리끼리 동요항 정리해 주시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2A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2A라는 건 A한테 2를 곱해 주는 건데요. A한테 2를 곱할 때는 A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전부 다 2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한테도 2가 분배되고 마이너스 X한테도 2가 분배돼서 곱해지면 되겠죠. 자, 그럼 2A 구해볼게요. 자, 여기 X제곱한테 2를 곱할 건데 X제곱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은 2X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X 앞에도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1은 2 쓰시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B가 아까 뭐였는지 B 다항식 여기 있죠. 플러스 B라는 건 그냥 B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B가 뭐였는지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앞에 마이너스 앞에는 1이 생략돼 있는 거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끼리끼리 동류항 정리할 때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동류항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X제곱은 X제곱끼리 계산할 겁니다. 하나는 플러스 2x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x제곱이에요. 그럼 플러스가 한 개만큼 더 많죠. 그래서 플러스 1x제곱인데요. 이건 그냥 x제곱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x는 x끼리 동류항 정리하려고 보니까 여기 x 혼자 있어요. 밑에는 x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상수항끼리 정리하는 것도 정리할 게 없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는 항등식 문제인데요. 보기 중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을 고르는 거예요. 항등식이 뭔가요?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몽이 기억나세요? 자, 몽이가요. 하나는 이렇게 리본핀을 꽂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대요. 지금 현재 모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다 잘 정리해보면 어차피 몽이 양쪽이 모양이 똑같아질 거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등호 양쪽 정리했을 때 둘이 모양이 똑같은 게 항등식이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1번 X는 O 이렇게 써 있어요. 정리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등호 양쪽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항등식 아니에요. 2번도 볼게요. 2번도 깔끔하게 뭐 괄호 같은 거 없이 정리 다 됐는데요. 그런데도 등호 양쪽 모양이 달라요? 항등식 아니에요. 자, 3번 볼게요. 3번에 등호 왼쪽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 나와 있고요. 등호의 오른쪽은 x 플러스 1 나와 있어요. 우리 등호 왼쪽에 있는 x 플러스 1의 제곱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 괄호에 제곱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먼저 앞에 거 제곱하는 거죠. x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2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x 붙여주면 되죠. 맨 마지막에는 뒤에 있는 수의 제곱이 나와요. 1 제곱하면 그대로 1. 이게 바로 등호의 왼쪽에 있는 요 식을 정리한 거예요. 등호의 오른쪽에는 뭐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1 나와 있어요. 둘이 똑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데요. 다르니까 이것도 항등식 아니에요. 자, 그럼 4번 볼게요. 4번은요. 등호 왼쪽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등호 오른쪽은 괄호 2개가 곱해져 있어요. 답이 1, 2, 3번 다 아니니까 4번이 답일 거는 같은데 정말 양쪽이 똑같아질까요? 자, 등호의 왼쪽은 정리 다 됐으니까 그냥 두고요. 등호의 오른쪽 괄호 2개의 곱셈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앞에 있는 괄호에 x를 뒤에 있는 괄호에 x한테 한번 마이너스 1한테 한번 곱해줄 거예요. x를 x한테 곱해주니까 x제곱 돼요. 자, 이제 x를 마이너스 1한테 곱해주면 마이너스 1x가 되겠죠. 1은 나중에 생략하셔도 돼요. 자, 이제는 x는 분배가 끝났으니까 뒤에 있는 플러스 1을
자, 뒤에 있는 괄호에 x한테 한번 마이너스 1한테 한번 똑같이 분배해서 곱해줄 거예요. 플러스 1과 x가 곱해지니까 플러스 1x 되겠죠. 자, 이제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둘이 곱해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면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1끼리 곱했으니까 그냥 1이죠. 자, 그런데 이 복잡한 식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동류항이 있어요. x 붙은 아이들이죠.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등호의 왼쪽에 뭐 남아요? 등호의 오른쪽에 x제곱 마이너스 1 남아요. 등호의 왼쪽에 있는 애랑 모습이 똑같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항등식은 지금 현재 모양은 달라 보여도 정리를 했을 때 모양이 똑같은 그런 식을 말합니다. 3번 문제는요,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인데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보고 우리한테는 자, 몫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의 나눗셈 할 때는 나눗셈 표시 이렇게 한 다음에 7 나누기 3이다 그러면 3, 2, 6 이렇게 쓰고 나머지 1 이렇게 쓰죠. 얘가 바로 몫이었고요. 얘가 나머지였어요. 자, 그런데 조립제법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나눗셈 표시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고요. 자, 원래는 여기 나눗셈 표시 위쪽에 몫이 있었잖아요. 조립제법 할 때는 그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이 바로 몫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나머지예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으면 5라고 쓰면 되는데요. 몫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가 몫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 2, 2 이런 건 없잖아요. 자, 몫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자리 얘가 상수항 자리예요. 그러니까 몫의 상수항이 2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수는 x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에다가 x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x제곱 자리예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 돼요. 만약에 그 앞에도 수가 있다면 x 세제곱 자리인데 지금은 x 세제곱 자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몫을 어떻게 쓰느냐? 1x제곱은 2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x제곱만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2x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플러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x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도 2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플러스 2예요. 이게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 몫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몫이 위치하는 자리 여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맨 끝엔 상수항, 그 다음에는 x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x제곱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 자리에 있는 게 나머지입니다. 4번 문제는 복소수 계산 문제인데요. 그동안 보던 복소수 문제랑 조금 달라요. 그쵸?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잘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우리는 x가 뭔지 y가 뭔지 밑에 이 네모안을 보고서 구해야만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보세요. 괄호 안에 뭐가 나왔냐면 x-1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하고 괄호가 또 나왔는데 y 플러스 2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괄호에는 i가 붙어 있어요. 자, 이거랑 뭐랑 똑같냐면 여기 등호 나왔잖아요. 똑같대요. 2 더하기 3i랑 똑같대요. 자, 등호 양쪽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쉬운 걸로 바꿔갖고 문제를 한번 내봐 드릴게요. a 더하기 bi가 있는데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2 더하기 3i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a가 몇일까요? a가 2겠죠. 그리고 b가 몇일까요? b가 3이겠죠. 그래서 a 자리에 2가 들어가고 b 자리에 3이 들어가야 2 더하기 3i는 2 더하기 3i 이렇게 양쪽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양쪽이 모양이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등호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조금 아까는 a하고 b라고 썼지만 이번에는 a가 괄호라고 생각해 보시고 b도 괄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자리에 x-1이 있는 거고요. 이게 아까 a 자리였어요. y 플러스 2는 b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a 더하기 bi가 2 더하기 3i라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a가 2고 b가 3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a니까 이게 바로 2라는 소리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3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x-1이 2라는 소리니까 x는 뭘까요? x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등호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1 될 거잖아요. 그러면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y 플러스 2라는 괄호가 있었는데 이거 3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y를 구하고 싶으면 플러스 2가 등호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x에서 1 뺀 게 아까 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에서 1 빼야 2잖아요. 그러니까 x는 3이구나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에다 2 더한 게 3이잖아요. 1에다가 2를 더해야 3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는 1이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런 식을 보실 때 복잡해 보이니까 마음이 조금 답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5번은 2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 문제 중에서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이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모양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를 a라고 하는 거고요. 자, x 앞에 붙어있는 수는 b라고 한 거고요. 상수항은 c라고 한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x 앞에 붙어있는 b 있잖아요. b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 ac 요거까지 계산했을 때 이게 0보다 크게 나오면 0보다 크다는 게 뭐예요?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b제곱하고 마이너스 4ac까지 계산했을 때 요거 다 계산했을 때 0보다 크게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1번, 2번, 3번, 4번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 볼게요. x제곱 앞에 있는 애가 a라고 했는데 x제곱 앞에 여기는 1번 문제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a가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x의 개수예요. x의 개수가 b인데 여기는 x가 없잖아요. 1번 문제는 x가 없고 바로 상수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b는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c는 3이에요. 그러면 a가 1이고 b가 0이고 c가 3이니까 이거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 볼게요. 자, b제곱이에요. 0을 제곱하면 그대로 0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잖아요. 1 곱하기 c는 3이잖아요. 3. 자, 그러면 4하고 1하고 3하고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4, 3, 12에다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이거 0보다 큰가요? 아니죠. 양수 아니고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12니까 음수.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에요. 1번 문제는 아니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x제곱 앞에 있는 게 a인데 a는 1인 거예요. a는 1. 자, x 앞에 붙어 있는 게 b인데 이건 b도 1이에요. b도 1.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c잖아요. c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2번. 자, b 제곱할 거예요. b가 1이니까 1 제곱하면 그대로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에요.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한 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는 1도 있고요. 다시 볼게요. 자, 1 그대로 쓰고요. 4하고 1하고 곱하면 4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인 거거든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그럼 플러스 8 이렇게 됐네요. 요거 9잖아요. 요게 0보다 크게 양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2번은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맞아요. 그래서 2번 벌써 답이에요. 자, 그럼 3번하고 4번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자, 3번 x제곱의 개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a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 2예요. b는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 1이에요. 그러니까 c는 1이 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도 또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 보시고요. 요거 4번도 마찬가지예요. a가 1이 될 거고요. b는 3이 될 거고요. 여기 보이시죠? c가 5가 될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 보시면 또 양수가 안 나올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한 게 0보다 크게 나오면, 그게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6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2차 함수식이 복잡해 보이거나 이렇게 x의 범위를 알려주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x가 1부터 4까지라고 했는데요. 이건 2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우리는 자,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이 부분만 볼 건데 이게 바로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건데 그래프에 이미 지난 선으로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2차 함수 식이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진하게 칠해진 부분 중에서 우리는 볼 건데 그 중에서 최대값, 가장 높은 값을 볼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가 제일 높네요. 가장 높은 곳에 y값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지난 선으로 표시된 곳 중에 가장 낮은 곳 여기죠.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문제 반드시 나오고 또 쉬운 문제니까 꼭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7번 문제는 3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3차 방정식이란 건 x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방정식을 말하죠. 와, x 제곱이 나오는 2차 방정식도 어려운데 3차 방정식에 나오면 어떻게 푸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차 방정식 문제는요. 이렇게 방정식 알려주고 한 근이 1이다 이렇게 방정식에 해. 그러니까 답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x값이 뭔지 다 알려주니까 그 x값을 요 식에, 요 3차 방정식의 x자리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값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 근, 요게 해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하고요. x값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를 알려줬으니까 x자리에 이 해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1이 x값이라고 했어요. x자리에 1 집어넣어 볼게요. x 세제곱이었는데 x가 1이니까 1의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인데요. 자, x자리에 1 넣었으니까 1의 제곱 되겠죠. 그리고 자, 3하고 x하고 붙어 있는데 이건 곱해진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1 될 거고요. a는 0 이랬습니다. 자,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등호 양쪽을 똑같게 만드는 x값이잖아요. 이거 다 계산하면 등호 양쪽이 똑같아진대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의 세제곱 나왔어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답이 1입니다. 3 아니에요. 1 곱하기 1 하면 그대로 1이고요. 여기에다 1 한 번 더 곱해도 1이에요. 요거 1입니다. 자, 이제는 1의 제곱 나왔는데요. 1의 제곱은 1 곱하기 1이거든요. 1 곱하기 1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살려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3 곱하기 1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3, 1은 3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 a까지 더한 게 0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자, 1 빼기 1은 그냥 없어지죠. 그리고 3 더하기 a는 0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3에다가 뭘 더해야 0이 나와요? 마이너스 3 더해야 0이 나오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요거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푸셔도 돼요. 3 더하기 a는 0이에요. 자, a만 남겨놓고 싶어요. 그럼 3을 등호 건너편으로 2양 보낼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a는 이거 3은 건너가서 없어졌으니까 여기 0 마이너스 3, 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 이렇게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3차 방정식 문제는 당황하지 말고요. 여기 근 알려줬으니까 x자리에다 그 수를 집어 넣으시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을 a라고 하고 그 다음 짧은 변을 b라고 했을 때 가장 긴 빗변의 길이 c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걸 말해요. 제일 짧은 변의 길이 제곱하고요. 그 다음 짧은 변 제곱해서 둘이 더한 게 가장 긴
빗변의 제곱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어떻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는지 좌표평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좌표평면 보이시죠? 자, 점 A 여기 있고요. B 여기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두 점을 이은 이 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이거 우리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 볼 거예요.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선 이렇게 내리고요. A쪽에서도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자,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짧은 변 여기네요. 가장 짧은 변 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 짧은 변 이거거든요.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장 긴 빗변이 바로 C인데요. 이게 바로 A, B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길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어요. A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높이가 3이에요. 여기는 높이가 몇이에요? 여기는 높이가 1이에요. 1부터 3까지니까 이 길이가 몇이에요? 2네요. 그래서 A는 2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요 점이 0인 거거든요. 0. 0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여기 2까지니까 두 칸이에요.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있으니까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이겠어요? 3이 되겠죠, 길이가. 그래서 제일 짧은 변 A는 길이가 2고요. 그 다음 짧은 변 B는 길이가 3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인 C, B변의 길이도 구해볼게요. 제일 짧은 변인 A는 2라고 했어요. 요거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B는 3이라고 했어요. 3도 제곱해요. 자, 이게 C 제곱한 거랑 똑같대요. 자, 2를 제곱하면 2 곱하기 2니까 4예요. 그래서 여기 4 쓰시고요. 3을 제곱하면요. 3 곱하기 3에서 9예요. 그러면 9 이렇게 쓰시고 이게 C 제곱이랑 똑같대요. 근데 4하고 9하고 더하면 13이잖아요. 13이 C 제곱하고 똑같대요. 누구를 제곱해야 13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 13의 제곱근 몇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당연해요. 그거 잘 모르겠고 쓰기 힘들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루트 기호가 생겼어요.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는 우리는 루트 13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제곱하면 1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C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1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 루트 1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모양이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양에서 a도 찾고 b도 찾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a는 기울기를 나타내고요. b는 y절편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a하고 b만 찾아서 이 자리에다 쏙쏙 집어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기울기랑 y절편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도록 문제에 뭔가 힌트를 줬겠죠. 앞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찾으려는 직선은요. 이 직선하고 수직이래요. 와, 이 직선이랑 수직이라고요? 수직이라고 하면 수직인 직선끼리 서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서로 기울기가요. 어떤 관련이 있는데 어떤 관련이냐? 역수에다가 부호까지 반대로 해주면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나온대요. 어떻다고요? 서로 수직인 직선은요. 기울기 역수에다가 부호 반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기울기가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애잖아요. 얘 역수를 만들고 부호까지 반대로 해볼게요. 먼저 부호 반대로 하는 거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반대로 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 3분의 1의 역수 구하면 분자분모 바꾸니까 1분의 3 나오겠죠. 여러분 1분의 3은 뭐예요? 그냥 3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3이고 뒤에 이렇게 x 붙어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y절편인데요. 뒤에
y절편 다 알려줬어요. 자, x가 0일 때 y값, 이게 바로 y절편이었잖아요. b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서로 수직인 직선끼리는요, 기울기가 역수에다가 부호 반대인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자, x가 0일 때 뒤에 나오는 y값 있죠. 이게 바로 y절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떤 원인지 볼게요. 중심,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대요. 그러니까 0,0이 원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3,4라는 점을 지나는 그런 원이래요. 여기 3,4라는 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게 원의 중심이 아니에요. 원의 중심은 이렇게 원점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아직 반지름 r은 모르니까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갈지는 몰라도 등호의 왼쪽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야지만 중심이 원점에 있는 그런 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나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x제곱, y제곱은 결정 났고 반지름이 몇이냐에 따라서 여기 등호의 오른쪽이 1이 올 것이냐 25가 올 것이냐 결정될 거예요. 자, 반지름을 제곱한 게 1이 나왔어요. 그 말은 r이 1이라는 소리죠. 1을 제곱해야 1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1번식은 반지름이 1인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25는요. 여러분 25 생각해 보세요. 이건 5를 제곱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r이 몇이라는 거예요? 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25가 나왔다는 말은 반지름이 5인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반지름이 5인 원이 맞을까요? 1인 원이 맞을까요? 가만 보세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에요. 그런데 아직 반지름 끝까지 가기도 전에 여기가 3이잖아요. 그렇다면 반지름은 3보다 더 길겠죠. 그러니까 1번은 될 수 없고 2번이 될 거예요. 자, 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도 많지만 일단 원점이 원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식 찾으시고요. 반지름 여러분이 그림 가만히 보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수학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센스를 발휘해서 푸셔도 됩니다. 11번 문제는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대요.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자, 식에서의 평행 이동은 부호 바꿔서 들어가고 막 복잡했었는데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평행 이동한 만큼 x좌표, y좌표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점은 마이너스 1,2였죠. 자,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3이라고 했는데 이건 플러스 3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x좌표에다가 플러스 3 해주시면 돼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 y좌표에 마이너스 2만큼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플러스 3만큼 이동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x좌표는 플러스 2가 됐겠죠. 얘네 둘이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y좌표 2였는데요. 이건 플러스 2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랑 만났으니까 요거 그냥 0 돼버리죠. 그래서 이동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의 좌표는 플러스 2,0 바로 4번입니다. 점의 평행 이동은요. 평행 이동한 만큼 x좌표에 y좌표에 이렇게 다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는 집합인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집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은 모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모임이나 다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집합이 될 수 있는 모임은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자,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예쁘다, 멋지다 같은 거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간 건 집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바로 나왔죠. 아름다운 꽃의 모임, 요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정수 중에서 큰 수의 모임이요.
얼마만큼이 큰 건데요? 만보다 커야 큰 건가요? 아니면 천만보다 커야 큰 건가요? 크다는 말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아닙니다.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기준이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10을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3번이 집합이네요. 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의 모임이요. 많이 한다는 게 얼만큼인데요. 10,000원을 해야 많이 하는 걸까요? 1,000,000원 해야 될까요? 아니면 1억을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4번도 집합이 아닙니다. 13번 문제는 명제 문제인데요. 명제 문제 중에서도 대우를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대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먼저 원래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에 뭘 구하느냐? 명제의 역을 먼저 구해요.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였잖아요.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앞에 있는 것도 부정해주고 뒤에 있는 것도 부정해주고 부정 여기까지 하셔야 대우 구하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자, 우리 부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문장의 부정이 아니라 이렇게 식이 나왔을 경우에 식을 부정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x는 1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x는 1과 같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는 1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비스듬하게 그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부정이에요. 반대로 x는 1이 아니다를 부정하게 되면 x는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 부정 관계에 있어요. 부정. 대우를 만들 때 부정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는 1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x는 1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x는 1이다를 부정하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 구해볼게요. 원래 있던 명제는 x제곱이 1이 아닌 거죠.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게 바로 원래 명제예요. 그런데 대우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역부터 구해야 돼요. 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하고 결론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서로 자리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결론 자리에 있던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와야 돼요. 가정 자리에 앞으로 이렇게 와야 되고, 자, 가정 자리에 있던 애는 뒤로 가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이게 바로 역을 만든 거예요. 역을 만든 뒤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앞에 것도 부정, 뒤에 것도 부정만 하면 돼요. x는 1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라고 했죠? x는 1이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결론도 부정하게 되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부정까지 된 거 찾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대우 구하기 위해서는 역부터 구하세요. 가정과 결론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것도 부정, 뒤에 것도 부정 잊지 마세요. 14번 문제는 함수 문제인데요. 함수 문제 중에서도 함수의 여러 가지 용어들, 즉 정의역, 공역, 치역 같은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함수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랬을 때 정의역을 구해라. 그럼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요. 화살을 쏘는 아이들 있죠. 여기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화살을 쏘잖아요. 이렇게 화살을 쏘는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바로 정의역이에요. 자, A, B, C, D가 X의 원소들이고 얘네들이 화살을 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의역이라고 해요. 자, 그럼 공역은 뭐냐? 공역은 화살을 받는 입장인 Y집합 있죠. 이 Y집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공역이라고 해요. 자, 1, 2, 3, 4 맞죠? 1, 2, 3, 4. 자, 정의역은 화살을 쏘는 아이들 전부 다 모아놓은 거. 공역은 화살을 받는 입장인 아이들 전부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치역은 무엇이냐? 실제로 화살을 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받는 입장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화살을 받은 애는 1과
2와 3이죠. 그래서 걔네들만 따로 모아놓은 게 치역이에요. 공역하고 치역하고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함수값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FA, 이거는 A라는 애가 누구한테 화살을 쐈니? 화살표 따라가 보면 2가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A가 누구한테 화살 쐈는지 따라가 보니까 1이 있는데요. 그리고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정의역은 화살을 쏘는 곳에 있는 애들 전부 다. 공역은 화살을 받는 위치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치역은 실제 화살을 받은 아이들만 모아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번은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식 한번 볼게요. y는 x-1분의 1 써 있고요. 뒤에 플러스 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원래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긴 아이였냐면요. 이렇게 생긴 아이였어요.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었는데요. x 옆에 마이너스 1 써 있죠.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이요? 플러스 1만큼.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a 써 있죠.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이렇게 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a였으니까 우리 a 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여기 있죠.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점근선의 교점은 원래 원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리함수가 평행이동하면서 점근선도 평행이동하고 점근선의 교점도 이렇게 평행이동했어요. 원래 원점에 있었는데 얼만큼 평행이동했나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두 칸에서 2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갔어요. 자, 점근선의 교점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고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뿐 아니라 점근선도 요만큼 똑같이 평행이동하는 거고요.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도,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a였으니까 a 값이 뭐라는 거 알 수 있나요?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 자,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